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더구나 우리말로 또 전 세계적으로 물려 퍼진다고 하니까 예. 더 자랑스러운데요. 우리 강동석 아나운서는 오빤 3번 스타일? 저요? 일까요? 3번 스타일? 예, 강동석 아나운서. 네.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지위가 많이 격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적인 위치로 봐도 바로 얼마 전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 또 S&P가 모두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같은 해 3대 신용평가사가 또 등급 상향 조정한 건 우리나라뿐만이라고 하니까 더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종목 퀵 서비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약보합으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 2000선 붕괴가 됐고요. 현재 199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 압력으로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봐도 등락이 엇갈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별로 봐도 오늘은 엇갈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컴투스 등 인터넷, 핸드폰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과 또 매도하신 종목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02-3153-2610번 전화 연락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KT 올레 IP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힘차신데요. 종목 퀵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게임의 룰부터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 들리니까요. 전문가님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만족하셨거나 또 도움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월간 별점왕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또 오늘 치열한 또 별점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또 두 분의 미남 또 전문가들과 함께 별점을 주신 시청자분께도 또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전화 연결부터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한국콜마요. 예. 한국 굴마요. 예, 1,900원에, 네. 지난달 중순쯤에 제가 샀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가 30%예요, 비중은. 그러세요? 예.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2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네. 예. 네, 오늘도 5%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축하를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전화 주신 네. 거면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앞으로 전망도 어떻게 될지도 잘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의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할 가격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회사 변경으로 인해서 이달 28일부터 거래 정지가 된다고 그렇게 공시를 봤었거든 제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예. 전문가님한테 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상담을 드렸거든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전문가와 통화를 나누시기에 앞서서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 계신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어떤 분들의 의견을 주셨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예, 유기내 전문위원의 의견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세 분은 보유하는 게 좋겠다 하셨고요. 나머지 세 분은 이제 팔아라 하셨는데 한 분께서는 일단 15% 정도만 매도하고 나머지 분량은 들고 가보자 이런 의견이십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이렇고요. 심기현 대표님께 지금 전화 연결을 좀 넘겨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분할에 따라 이제 그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네네. 달 이제 27일부터 18일까지 이제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는 이 종목을 매도를 하셔갖고 조금 돈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콜마 지금 매수를 하신 다음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을 하였는데, 한국콜마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를 해주셨나요? 글쎄요, 저는 이 초보자거든요. 네. 초보자래 가지고 잘 뭐 화장품 회사라 하고 그 정도만 아는 그 정도지. 네. 많이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는 잘 몰라요. 네. 네, 그래서 뭐 뭐 회사 그 변경 같은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제가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주식을 좀 하시는 초보자시지만 좋은 종목을 고르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EM 관련된 즉 제조에 대해서 주문 방식을 통해서 매수를 주문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그 기업인 만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화장품 업종에 있어서의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장 화장품 업종을 비롯해 갖고 카지노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종목 내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은 지금 그 시청자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혹시 뉴스 지금 들으셨나요? 예. 네. 그 소식은 제가 접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이 반일 감정, 즉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행, 하다못해 뭐 전기전자 업종과 관련된 IT 제품까지도 지금 불매 운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업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업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뛰어났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중국 내 국내 화장품 판매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수익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슈가 하루 아침에 끝날 만한 그러한 감정 싸움은 아니다라는 거, 연토 분쟁에 있어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카지노 관련주와 화장품 업종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장을 제외한 최근의 흐름, 9월 달 들어서는 약간은 좀 횡보 움직임, 즉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 뭐 중국 중추전략과 관련된 명절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 또한 거기에 반일 감정까지 지금 시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겠지만은 좀 성향이 좀 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좀 그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한국콜마 최초의 매수가 대비해서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고 매매를 하셨나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수익을 생각 안 하고 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제가 이거를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20% 지금 이상 이제, 났어요. 예,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보니까 더 가지고 가야지 되는지 아니면은 뭐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장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또 제가 또 이렇게 조금 걸리는 부분은 초보자이다 보니까 저 거래 정지 부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이걸 그전에 매도를 안 하고 네네. 매수를 안 하고 네. 계속 가지고 홀딩을 한다면은 네. 그 거래 정지 부분에도 저희들은 뭐 아무 적이 없는지 그런 것도 네. 되게 궁금해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거래 정지가 꽤 긴 시간 동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님 같은 성향이시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한 20일 이후에 한 번쯤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13,700원 나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욕심을 좀 줄이셔갖고요. 한 14,000원 초반대에서는 좀 매도하셔갖고요. 앞서 시청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거래 정지, 즉 매매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혹은 지금과 같은 개별 이슈로 인해 갖고 올라왔을 때 한 14,000원 초반대에서 매도하셔갖고요. 다른 좋은 종목 다시 한번 찾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한 14,000 초반까지는 지금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뭐 한 5%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힘내준다고 한다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한 14,000원 부분에서 좀 분할매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예. 한국콜막 거래 정지 부분은 지주회사 분할로 인한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돈이 필요하시면 그 전에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신기현 대표님 의견대로 14,000원 초반선에서는 일단 자르고 나오는 게 어떻겠냐. 처음에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10% 정도였잖아요. 네. 네네. 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지금 좀 잘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네. 것 같습니다. 어머님 조금은 행복한 고민이세요.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이제 빠르게 문자를 볼까요? 네, 예. 다음 문자 왔습니다. 본격적인 별 사냥에 나가볼 텐데요. 이상훈 전문위원님 준비되셨죠? 네. 네, 예. 다음 종목은 동일벨트입니다. 매수가 9,900원의 비중이 25%. 매도가가 궁금하시고 또 10월 1일 인적 분할 시 주가의 영향은 어떻게 끼칩니까? 문의하셨습니다. 이 하나하나 번님께서 보내셨네요. 네, 일단 인적 분할 같은 거 오늘 뭐 물적 분할이나 일적 분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을 따로 내준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집에 산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주주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끼리 이제 주식을 나눠 갖게 되죠. 나눠 갖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회사가 탄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사업부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로 그냥 회사만 게 더 생긴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조금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 고무벨트죠. 원래 이름이. 그만큼 고무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거는 다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만큼 현대차나 기아차가 매출이 많이 날 때마다 동일 동일 벨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약간의 조정은 조금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기점 자체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보시면 1200원 단위가 조금 보이실 거예요. 1200원 단위가 지금 약간 저항선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행보를 조금 길게 보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 자체를 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이익을 거두시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9,500원을 좀 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상, 신고가 이상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또 손절가 칼같이 드려야겠죠? 예. 9,900원인가요? 9,500원입니다. 네, 9,500원입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1시 11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빨리빨리 진행을 네. 해서 여러분들 종목 다 봐드리기 문자가 위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별점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예,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봐드릴 종목은 GS건설인데요. 8만 원에 10%를 들고 계시고 계속 보유해도 좋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8만 원에 10% 언제 사셨을까요? 네, 뭐 지금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올해 중반쯤에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현재 8만 원대까지 만약에 손실이 나신 구간에서 좀 기다리셨다라고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좀 매도가 좀 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업종 최근에 계속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뭐 지금 시점 약간은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시점 아무래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했다라는 거, 그만큼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직까지는 집을 살려고 하는,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강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 정책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과대 업종의 빠른 반등폭에 따라서 반등세에 나왔지만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예. GS건설 같은 경우는 62,000원대의 저점 형성 이후에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V자 반등 나온 이후에 약간의 다시 한번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좀 상승 가능성 나왔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5월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저항 라인, 즉 GS건설이 8만 원대만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비싸졌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뭐 건설
건설업종 Q3를 비롯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는 점 우선은 어느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점 현금화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 대표님, 네. GS건설을 3688님께서도 네. 사셨다고요. 77,700원에 들고 계신데 이분도 일단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좀 짧게 우선- 봐주세요. 네, 예. 짧게 뭐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전반적으로 건설업체 아직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됐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대체 상승을 노릴 수 있다는 점 염두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GS건설을 77,700원에 사신 분, 8만 원에 사신 분 두 분 모두 일단은 파시고 향후에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또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대우증권입니다. 매수가 16,3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시겠죠? 매 눈으로 분석해 주세요. 네, 뭐 일단은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상승세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갈 줄은 꿈에도 예상을 못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은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기보다는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요. 어느 정도는 좀 장밋빛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오랫동안 좀 다졌습니다. 그만큼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도 하단이 어느 정도는 조금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시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한 번에 두 번에 지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눌림목 형태로 다시금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기서 저항선에 좀 부딪히는 그런 감이 있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거래량을 동반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분명히 들어와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확인을 하시고요. 목표가를 조금 정하시면 좋겠다. 지금은 아직까지 저가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전문가님, 대우증권 목표가도 짧게 잡아주시죠. 목표가요? 네. 목표가는 지금이 원래는 1차 목표가인데요. 네.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셨던 것 같으면 네. 차라리 지금 팔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점만 뚫으면 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보이는 지지점이 지금 15,000원 정도 부근인데요. 그때까지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8388번님 이상로 전문위원회 또 상담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표 이상로 왔군요. 전문가 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자, 대우증권에 이어서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OCI입니다. 네. OCI 매수하신 분 굉장히 높은 가격대 사셔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요. 28만 3천 원이 매수 단가십니다. 비중 20%세인데 금년도 2월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지금 자리 추가 매수 괜찮을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신기현 대표님. 네, 뭐 추가 매수 상당히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뭐 최근에 OCI를 비롯한 글로벌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좀 그래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습이 국내 태양광 업체에도 그런 모습 좀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태양광 업체 실적이 개선되고 또 업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 걸릴 수 있다. 그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안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태양광 업체 중에서 뭐 상장 폐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에 있어서 물론 OCI가 대장주지만은 대장주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추가하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예. 그렇다면 지금 큰 폭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무조건 자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약간은 좀 실례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전략 세워드리면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고, 그 반등에 대한 주요 이유는 역시나 유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가 지난 반 같은 경우는 급락세 보였지만은 완연하게 상승 추세, 즉 Q3에 따른 유동성 공급 나타난다고 하면 상승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OCI 약 21만 원대까지 기술적 반등 가능하겠다라는 점, 이 가격대 왔을 때 분할 매도하셔갖고 비중 축소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OCI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21만 원 선에서 분할로 매도하라고 하셨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네, 0277번님께서 큐로컨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매수가랑 비중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다음 종목은 ICD입니다. 매수가 14,800원에 비중 10%.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네, 일단 RCD 같은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완전 기술적 분석만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가라는 생각에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하셨는 것 같은데요. 같이 실적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부터 한번 보시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분의 2죠. 5분의 1 가량으로 지금 완전 뭐 5분의 1로 반토막이 났는 상태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더라도 영업이익도 5분의 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빠질 수 있었던 거고요. 대신에 지금 하단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나왔죠. 그만큼 상승을 위한 양봉 향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봉 자체를 조금 깨는 거래량이 좀 나왔고요. 대신에 지금은 분명히 뭐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셨던 대로 지금의 거래량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하방 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은 1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4,000원에서 거기를 꼭 손절선을 지키시고 대신에 상방으로 갈 때는 좀 장기 보유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방금 또 8388번님께서 이상호 전문가님 별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상호면 어떻고 또 이상로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예. 상담 잘해주신 다음에 별점만 저희는 받으면 됩니다. 심기현 대표께도 별 네. 왔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별이 네. 2개나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별표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전문가님들 네. 힘내시고 더 종목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또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매수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일진전기를 오늘장 매수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쓰셨습니다. 네, 우선 뭐 일지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완연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세 하락의 모습 보였다라는 거 상당히 좀 우려가 컸지만은 빠르게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중심에는 역시나 테마성 재료가 아닌 실적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국내적인 이슈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의 그러한 성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역시나 흐름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측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강하게 매수를 하자 요것보다는 예.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대 약 5,000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700원대에서 약간은 좀 어느 정도 그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깨졌지만은 넓게 봤을 때는 그래도 계단식 상승, 횡보 움직임 이후에 횡보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는 큰 폭의 한 상승 흐름도 나타났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을 주시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5,3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약 4,8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지금은 기회를 엿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진전기를 5,300원 선에서 매수하자 하신 거는 장중에 5,300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사자는 말씀이시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네, 다음 5247번님 잘 들으세요. 다음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매수가 30만 3,054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추가 매수하셨나 봐요. 전망과 또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이상로 전문가님.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그렇게 좋진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신다면 지금 한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게 일단 우리의 뭐 음식료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대상과 상당히 조금 경쟁 업체인데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유율 자체가 2인자였던 대상 같은 청정원이죠. 청정원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대신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원자재 가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마진 자체에 조금 좀 누가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뭐 판단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다른 의미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음식료 업종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1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서 주가 자체가 고평가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CJ 제일제당의 가격대 30만 원대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 개별주를 여전히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를 8대2 비율로 해서 2에 뭐 시총 상위주를 조금 담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좋은 또 중소형 개별주 말씀하셨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까지 마음까지 헤아리는 종목킥 서비스 다음 문자도 볼까요? 예, 신기한 전문가님 또 별표 들어왔네요. 네. 이번에도 또 문자 보겠습니다. GKL인데요. GKL 들고 계신 분도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십니다. 사신 가격이 23,250원이고요. 비중이 많으시거든요. 60% 들고 계신데 단기적으로 목표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신고가 내고 있는데 얼마나 보면 좋을까요? 네, 뭐 GK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파라다이스 앞서 카지노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좀 홀딩 관점 전략 유효하다라고 홀딩이요.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비중이 뭐 많으시지만 상당히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실적도 어느 정도 겸비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시다는 거 리스크도 크지만 그 반대로 수익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GK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뭐 중국 내 반일 감정에 대한 수혜 기대가 높아졌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카지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있어서 가장 고부가가치적인 사업입니다. 그만큼 남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카지노 이 도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조장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외 관광 전용 카지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GKL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목표가 현재 3만 원 라인에서 약간의 신고가 우려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건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만 1,000원대부터 분할 매도하셔갖고 3만 2, 3,000원대까지 분할 매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성과 수익성 극대화를 전부 다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3만 1,000원에서 3만 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GKL 비중이 좀 많아서 걱정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문가는 더 좋다. 3만 1,000원 선 가서 분할 매도하자 하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매수가 7,140원에 비중이 20%, 몇 개월째 가지고 계셨다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뭐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상훈 전문가님. 네, 일단은 보유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크게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2차 전지 쪽으로 먼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슈가 되는 게 탄소 배출권이죠. 그래서 주가 역사적인 흐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같이 한번 공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크게 올랐던 부분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한번 보시면 탄소 배출권 이슈로 해서 상당히 크게 올랐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그만큼 밑에 공시를 한번 보시더라도 많은 숫자의 공시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무조건 홀딩을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2차 전지에 대해서 수혜 업종이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그 전에 전 고점에 있던 물량 자체가 누구 거냐면 대부분 다 지금은 기관의 물량으로 잡혀 있죠. 대부분이.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자체도 들어와 있었던 상태고요. 그런 가격대 자체가 지금 대부분 다 이 가격대에 몰려 있는데, 그런 지금 가격대는 6,800원입니다. 하지만 위에 상단을 한번 보시면 상단에는 지금 8,000원대까지는 최소 가져야 되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홀딩을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셔도 후성 같은 종목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후성 몇 개월째 가지고 계셨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자 보는 전략 세워주시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예, 오늘 네. 두 분의 전문가께 들어오는 별표 수가요. 막상막하 용호 상박입니다. 아주 신기현 대표, 또 이상로 전문위원 계속해서 별이 들어오는데요. 네. 계속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쌓아뒀다가 월말에 별점 왕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파치네요. 예, 볼 종목은요, S-오일입니다. S-오일 사신 분 가격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S-오일은 1,950원에 사셨다고 109,500원이겠네요. 네. 109,500원에 30%를 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우선은 뭐 S5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전망 역시나 이러한 이슈와 좀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S5일입니다. 하지만은 또 악재가 있는 것도 역시나 휘발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금 시점 주유소가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 반대 그거에 대해서 맥락은 역시나 주유 판매 가격이 비싸지면은 주유 판매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호재와 악재가 좀 겹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분기가 워낙 이 정유 업종 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3분기는 어느 정도만 호조되는 실적만 내놔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망 충분히 홀딩 관점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유가 급락하였지만은 S5일 같은 경우는 보합금까지 이미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장 초반의 우려감이 미래의 성장성과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은 추가 상승 여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S5일 현재 109,500원 나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1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 이후에 약 11만 7천 원대까지는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기간적인 측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9월 말까지 한 11만 7천 원대 목표가 설정해서 투자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신 가격이 지금 거래되는 가격인데요. 조금 더 수익 보고 나오십시오. S5일 봤습니다. 다음 종목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 17만 7천 원, 비중 2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오늘 또 국제유가 급락이 있었는데요. 네, 같은 정유주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신기현 대표님이 말씀을 상당히 잘해주셨고요. 거기서 추가적인 제가 설명을 조금 붙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국제유가 자체가 조금 급락을 했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조금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문 시수라는 견해가 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했는 게 아닌가,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전략 비축률 같은 경우는 방출하려는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문 시수가 아니겠나라고 시장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앞서서 S5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하지만 지금 3분기는 원래 성숙이고요. 그만큼 2분기보다는 지금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단에서 올라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2분기에 다시 내려갔다 다시 3분기에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시청자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목표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에 지금 보면 25만 8천 원 이 부근까지 올라오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좀 힘들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목표가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는 19만 원 선이 아닌가,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을 좀 생각을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상은 조금 오버베팅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꼭 정리를 하시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시고요.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하단에 지금 보시면 지금 16만 원 선이 되겠죠. 그만큼 갭이 일어났던 부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은 패턴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목표가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 잡아주셨고요. 3830번님 상담 마음에 드셨다면 이상로 전문가님 앞으로 별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5일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까지 목표가가 위쪽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수익 네. 보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SNU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매수 가격이요. 6,550원이시고 30%를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단기로 좀 봐달라고 문의를 하셨네요. 신기현 대표님. 네, 지금 SNU 같은 경우에는 AI OLED 관련된 부분,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덕산 헬멧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어느 정도 반등강도 나왔지만 SNU는 그렇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아무래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그 세계적인 경쟁력 점유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같은 IT 업종 내에서도 지금은 부품 관련된 부분, 특히나
터치 패널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거, 전반적으로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섹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터치 패널 관련주, 뭐 최근에 파트너 같은 종목군도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 전환 우려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SNU를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업종이지만 확실하게 다른 모멘텀 갖고 있는 뭐 파트너라든가 이러한 종목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종목 갈아타기 전략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럼 오늘 필요하지 4% 않을까. 급등하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은 뭐 SNU 같은 경우 4.2% 급등세 보이고 있지만은 네. 추세는 완전히 좀 하락 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서, 지금 4% 급등세가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예. 확실하게 시장에서 이슈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기대가 높은 섹터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나마 손실폭을 좀 줄이고 팔 수 있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항공주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매수가 7,323원에 비중이 50%. 어떻게 하나요 하신 거 보니까 걱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7,000원 선이 깨지고 또 기관이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네, 좀 걱정이 좀 태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먼저 좀 결론을 내리겠고요. 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출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직전 3개월보다는 매출은 분명히 늘었고요. 전년 동기보다 대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줄었죠. 그만큼 왜 이렇게 줄게 되냐 하면, 일단 국내선을 이용하는 항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이 상당히 지금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조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국제유가의 상승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체가 지금 둘 다 악재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일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은 지지가 돼야 되는 지점에서 지지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투매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금 가격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밑에 지금 여기서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7,000원을 깨기는 조금 사실상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상황이 좋아서 다시금 상승하게 되더라도 7,000원에서는 꼭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다시금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그냥 털고 나오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추세 자체가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다시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예. 네, 9370번님 아쉽지만 좀 손절해보자라는 전략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자, 이제는 지난 한 주 동안 상담하셨던 종목들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AS 시간인데요.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일주 후의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이 시간에 전화로 상담 받으셨던 분, 어떤 종목을 상담 받으셨는지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예, LG 생활건강을 문의하셨었고요. 매수가가 60만 9천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신기현 대표께서 보유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아, 여전히 네. 목소리 아름다우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억하고 계신 거 맞아요, 강동석 그럼요. 아나운서?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떻게 먼저 LG 생활건강을 들고 계십니까? 파셨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매도를 할까 그러다가, 네. 지난 먼저 신기현 의원님께서 네. 목표가 제시해 주신 가격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네. 그날 상담 받은 날, 네. 5% 정도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오히려 사셨어요? 하셨어요. 예, 예. 시청자님, 당시에 네. 신기현 대표께서 목표가 얼마 정해주셨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65만 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63만 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1차가 그럼 61만 제가 원이었고요. 착각을 2차가 했네요. 예, 예. 63만 원이었는데요. 네. 아쉽게 예. 금요일 날 6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서요. 예, 예. 예, 추가 매수하셨으면 지금 맞아요. 평균 단가가 얼마세요?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예. 60만 5천 원 정도예요. 60만 5천 원으로 좀 내려가셨네요. 예, 예. 예. 신기현 예. 대표가 과연 오늘 어떤 조언을 주실지 예, 한번 기대가 더. 되는데요. 네. 예, 오늘 예.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일단 좀 혼내셔야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지금 추가 매수 하셨지만은 뭐 그래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추가 매수 네. 하신 거를 지금 당장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LG 생활건강이 상당히 좀 그 상담 이후에 급등 보였지만 또 안타깝게 급락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변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뭐 그런 네. 변동성 확대를 두려워하시는 것도 약간은 좀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은 즉 다시 한번 홀딩 거점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근에 좀 하락세가 나왔지만은 그런 하락이 LG 생활 건강의 펀더멘탈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장품이라든가 생활 필수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점 추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단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 설정은 63만 원대 제시를 해드리면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우선은 비중까지 늘리셨기 때문에 63만 원 왔을 때 매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매도했을 때보다 약간의 좀 더 수익은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역시나 홀딩 전략 그리고 목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3만 원대 만약에 장중 계속적으로 HS를 못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63만 원대 계속적으로 걸어 놓으신 다음에 뭐 바깥 일 하신다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배려까지. 네네. 네. 주가가 올라가면 사실 목표가를 정해준다고 해도 팔기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네. 63만 원 제시하셨으니까 그때는 꼭 매도하시고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그날 상담해 주실 때 네. 65만 원으로 들으셨어요. 신뢰감이 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하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잘하셨어요. 제가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이제 네. 그러니까 상담해 주신 대로 제가 좀 이번에는 잘 맞습니다. 지켜가지고 좋은 결과 내고 또 좀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예. 만족하셨으면 신기한 대표께 별표도 좀 보내주세요. 좋으시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예. 좀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님, 예. 다른 종목 궁금하시면 내일 이 시간에 또 상담 요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강동선 네. 아나운서, 네. 우리 지난주에 한 종목 더 전화 연결했었잖아요. 이상무 전문위원께 받았던 종목인데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CJ ENM이었고요. 매수가는 28,500원에 비중이 30%. 이상무 대표의 의견은 33,000원 돌파 못하면 정리해보자 의견 주셨는데요. 한번 시청자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CJ ENM 어떻게 하셨어요? 들고 이거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데 아. 저번에 그 31,000원대 가실 때 매도 하려다가 좀 나눴거든요. 네. 지금도 3만 원대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네. 그때 아직 들고 이상무 계시고요. 전문가의 조언 기억하세요? 예, 33,000원 이야기했어요. 네, 33,000원 돌파 못하면 정리하자. 33,000원 예. 터치해도 눌림목에 재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냥 들고 계신 지금 어떻게 거였어요? 하시면 좋을까 싶어서 네. 일단은 장중에 33,000원이 간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네.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네, 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일주일 만에 33,000원 가기 사실상 어려운 거고요, 사실. 예. 이분께서 지금 네. 1년째 종목 들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일주일 만에 그 가격대를 돌파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대신에 예, 예.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수급을 보시면 뭐 외국인이나 지금 투신이나 기관이나 지금 다 사고 있죠. 그리고 예.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주식을 지금 다시 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시장을 조금 역행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처음에 거래량 지금 3만 원대 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이 부분에서 분명 거래량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물량을 분명히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바뀜 현상이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물량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차피 1년 있었는데 이익을 조금 남기고 난 다음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네. 나중에 올라가면 배가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목표가는 33,000원 갈까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목표가는 33,000원은 가고요. 그때까지 예. 고 하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이번에 또 홀딩 하시면서 목표가 33,000원 꼭 실천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예. 여러분들의 종목을 책임져 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아쉽지만 오늘도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와이진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샘플러스 로지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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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금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금 보유량은 70톤으로 조사 대상 100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 순위는 지난해 7월 56위에서 올해 7월 43위, 9월 40위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금 보유량은 29억 8천만 달러로 8월 기준 외환 보유액의 0.9% 수준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로 90%이고 그리스 82%, 미국 75%, 독일 72%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달러화의 입지가 흔들리자 지난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금 40톤을 사들였고 지난 7월에는 16톤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전 세계 금 보유량 총계는 31,359톤이고 이 중 미국이 8,133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정부가 90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해 지난 일주일 사이 1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거래량 총 129건 가운데 약 87%가 대책 발표 이전에 거래됐고 10일 이후 거래량은 18일 현재까지 17건에 불과했습니다. 90대책의 후폭풍이 가장 심한 곳은 강남권으로 실거래가 2억 2천만 원의 전용 면적 42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1가구가 매매됐을 뿐 서초와 송파, 강동구에서는 아예 거래가 끊겼습니다. 또 강서, 관악, 금천, 노원, 도봉, 강북, 광진 등에서는 집이 한 채도 팔리지 않는 등 대책 이후 수요자들이 눈치 보기에 돌입하면서 서울 25개 구 중에서 15개구의 거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책 이후 시행일까지 거래량 감소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충격이 더 컸다면서 취득세 감면 시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10년 전 평양선언 때 114억 달러의 전후보상 밀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조선노동당 전 간부의 증언을 인용해 2002년 평양에서 북한의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가 서명한 평화선언의 배경에는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이 경제협력자금 114억 달러, 현재 환율로 약 12조 7천억 원을 전후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현안 상황에 대한 북한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일 평화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일 정상의 평화선언과 합의 내용은 이후 양측의 협의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회복세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던 미국의 기업들이 다시 실적 부진의 수렁에 빠질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분기순이익이 200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동향을 미리 보여주는 대표적 기업인 페덱스와 인텔은 세계 시장의 수요 부진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악화됐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요인은 여러 가지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경기 후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나홀로 성장을 구가했던 중국마저 최근에는 경기 부진의 뚜렷한 징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한 대규모 감원 사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실업률을 8%대에서 계속 유지시킬 다른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9370님, 9380님 힘내라는 문자 고맙습니다. 무조건 힘내셔야 됩니다. 종목킥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문자, 무료 문자, 또 전화, 또 종목 게시판 통해서 많은 신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와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단숨에 2,000선 회복했던 코스피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데요. 그래도 이 시각 다시 2,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